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발 뒤꿈치에 찌릿한 통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질 듯 아파서 고생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발 뒤꿈치 통증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족저근막염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을 걷고 계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성인 평균 3,000걸음에서 5,000걸음을 걷는다고 해요. 우리의 발은 매일매일 엄청난 하중을 견디고 있죠. 그런데 발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 중 하나인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저근막염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족저근막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선 족저근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족저근막은 발 뒤꿈치 뼈에서부터 발가락 뼈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섬유띠입니다. 이 섬유띠는 스프링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발이 아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족저근막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거나 과도한 사용으로 미세한 손상이 반복되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다 보면 결국 늘어나고 손상되는 것과 비슷하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족저근막에 무리가 갈까요? 첫 번째, 과도한 운동입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거나 딱딱한 바닥에서 달리기, 장시간 서 있기 등을 할 경우 족저근막에 큰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특히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달리기는 족저근막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신발 착용입니다. 하이힐처럼 굽이 높거나 반대로 너무 딱딱하고 굽이 없는 신발을 신는 것도 발에 무리를 줍니다. 발바닥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못하는 신발은 족저근막에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 증가입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발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지면서 족저근막에 부담이 가중됩니다. 네 번째, 평발이나 발의 아치 모양이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평발은 발의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져 족저근막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반대로 발아치가 너무 높은 요족도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으신가요? 족저근막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족저근막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은 초기에 잘 대처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해결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족저근막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스트레칭은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벽에 손을 짚고 아픈 발을 뒤로 뺀 뒤 종아리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체중을 앞으로 기울여 주세요. 이 자세를 15초에서 30초간 유지하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아픈 발을 반대편 무릎 위에 올린 후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발등 쪽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발바닥 근육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마사지입니다. 족저근막 부위를 폼롤러나 테니스공 또는 작은 페트병을 이용해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공이나 페트병을 발바닥에 두고 체중을 실어 앞뒤로 굴려주세요.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사지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마사지는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에서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냉찜질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얼음주머니나 차가운 페트병을 발바닥에 대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찜질해주세요. 네 번째, 편안한 신발 착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에 무리를 주는 신발은 피해야 합니다. 쿠션감이 좋고 발의 아치를 잘 지지해주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특히 실내에서도 맨발로 다니기보다는 편안한 슬리퍼나 실내용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족저근막염에 좋은 음식, 영양제는? 족저근막염은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 견과류, 아마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뿐만 아니라 다른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E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비타민C는 브로콜리, 딸기, 키위 등에 풍부하고 비타민E는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닭가슴살, 계란, 두부 등 좋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세요. 이것만 알면 족저근막염 졸업. 족저근막염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갑작스럽게 운동량을 늘리지 마세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고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족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15분에서 20분 정도 족욕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염 환자들에게는 깔창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발의 아치를 지지해주고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면 족저근막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족저근막염은 통증이 워낙 심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혹시 다른 병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칭,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꾸준히 관리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오늘 영상이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